글버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4학년도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특별히 나누어준 활동지의 빈칸을 화면을 보면서 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봉사활동 소양교육은 특별히 1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한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육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봉사활동이 무엇일까요? 자, 봉사활동은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의도로부터, 그리고 무언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보수의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봉사활동의 특징을 나타내는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들, 그 키워드들을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무보수성. 좀 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무언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발성.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또 공익성.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비영리성.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 비정파성. 어떤 특정 정당이라던가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또 비종파성,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낸다거나 그런 종교성을 뛰어넘어 하는, 자, 이러한 단어들이 봉사활동의 특징을 나타내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봉사활동의 구분과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자,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즉 학교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바로 교육 과정 내 봉사활동, 그리고 교육 과정 외 봉사활동. 자, 그리고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개인별 봉사활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각각의 봉사활동의 특징은 뒤로 가서 좀 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쯤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 학교 봉사활동의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활동의 실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또는 교육과정 외 봉사활동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대학교 입시에 이것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난 개인별 봉사활동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사항은 우리 글벗 중학교에서는 졸업을 할 때 3년간의 봉사 시간의 총합이 상위 3%인 학생에게 그리고 또 뭐 상위 3%라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상위 3%인 학생 중 모범적인 학생에게 또 봉사상을 수여합니다. 자, 3년간의 봉사 시간의 총합. 자,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 시간 플러스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했던 봉사활동을 모두 다 합쳐서 상위 3%인 학생에게는 이 봉사상을 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졸업할 때 이런 상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또 기분이 좋겠죠. 자랑스럽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봉사활동의 구분과 영역. 특별히 우리는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자, 우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봉사활동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돕기 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보호 활동. 선생님 동자를 하나 더 썼네요. 환경보호 활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웃돕기 활동에는 어떤 활동이 있는가? 이웃돕기 활동에는 크게 친구돕기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이 느린 친구를 돕는다던가 장애가 있는 친구를 돕는다는 거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또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던가 난민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혹은 재능 기부 이러한 활동들은 이웃돕기 활동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 환경 보호 활동입니다. 자연 환경 보호 활동에는 환경 정화 활동과 자연 보호 활동이 있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에는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사회 가꾸기 등이 있고, 자연 보호 활동에는 식목 활동, 4월 5일 식목일 있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또 나무 심기 활동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뭐 혹은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이러한 것들이 자연환경 보호 활동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캠페인 활동이 있는데요. 캠페인 활동에는 공공질서, 환경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이 있고,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이런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자, 올해 글벗중학교 우리 교육과정 내 활동,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에는 이 세 가지 영역의 활동을 좀 골고루 진행해 보려고 선생님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우리 학교 안에서 특별히 또 교육과정으로 실수로 이렇게 잡아 있는 활동을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2024학년도 글벗중학교 교육과정 봉사활동은 학기별로 5시간, 자, 연간 10시간의 봉사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았고요. 재작년에도 이와 같았었어요. 자, 그래서 뭐 앞으로도 큰 이변이 없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이 계획되겠는데요. 한 가지 또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것은 2025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고입기본계획 예고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202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기준 3년간 30시간 만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3년 동안 30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만 고등학교 입시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재 연간 10시간의 봉사활동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 후년에 어떻게 조금씩 달라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교 활동을 충실히 잘하고 또 봉사활동에 잡혀 있는 날에 특별히 결석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보입에 필요한 봉사활동 30시간은 충분히 잘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외 봉사활동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볼게요. 자, 교육과정 외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도우미 활동을 뜻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축식 도우미, 에너지 도우미, 체육활동 도우미, 뭐, 등등, 이런 도우미들이 있죠. 자, 이러한 도우미들은 종류별 연간 10시간 이내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학기당 5시간 이내로 우리 글벗중학교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도우미 활동을 한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이거는 까놓은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 활동별로 최대 시수 내에서 학생이 실제 봉사한 시간을 개별적으로 부여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나 에너지 도우미 신청했어. 에너지 도우미는 원래 5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난 이번 학기에 5시간 받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성실하게 에너지 도우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5시간을 다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봉사활동의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입니다. 자, 8시간을 더 초과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일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만약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이면 수업 시수가 7교시이면 1시간의 봉사활동이 가능한 거고 6교시이면 2시간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방학이나 휴일은 8시간 풀로 가능하고요. 자, 교회 체험학습 기간 중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체험학을 신청해서 갔는데 어쩌다 보니 봉사활동을 또 하게 됐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당일 수업 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해서 8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을 갔는데 실제로 내가 봉사활동을 4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당일 수업 시수가 6교시였다면 여러분들 2시간만 인정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학교장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기록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 어디에도 입력할 수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봉사활동 시간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해서 기록합니다. 자, 절사라는 말,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2시간 50분의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50분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기록부에는 2시간만 기록되어지고요. 3시간 10분 봉사활동 했다. 그러면 3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자, 합산해서 1시간이 안 되어지는 경우는 버리게 되는데, 단, 예외는 있습니다.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학기 말 혹은 학년 말에 합산해서 시간 단위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개인별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개인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인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서 학교장에 승인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개인별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는 따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개인별 봉사활동 계획서 혹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내본 친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1365 나눔 포털이나 두볼, VMS 같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선생님이 오타를 좀 쳤는데,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계획서나 확인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보통은 1365 나눔 포털 혹은 두벌, VMS 같은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보통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에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서 벗어나면 인정이 불가하다라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행사에 따른 내빈 안내,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하지만 그런 행사에 단순 참여하는 것은 불인정한다라는 거,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역 축제, 걷기 대회, 마라톤 대회, 자전거 타기 대회 등에 단순 참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지역 축제, 걷기, 마라톤 대회, 자전거 타기 대회 등의 행사와 봉사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봉사활동도 하자, 이런 느낌. 자, 근데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걷기 대회 2시간을 하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걷기 대회 2시간 하고 그 후에 환경정화 활동을 1시간을 한 경우에는 환경정화 활동 시간만, 즉 이 1시간만 인정된다라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365나 두벌, VMS 같이 학생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 생활기록부 나이스 전송 탭을 반드시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했던 봉사활동 실적이 전송되지 않아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근데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몇몇 학생들은 도대체 그런 데에서 어떻게 나이스 전송 탭 전송하는 거예요? 묻는 친구가 있어서 이따가 선생님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학교 생활기록부 나이스 전송 탭을 반드시 눌러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주 간혹 가다가 사이트에서 전송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실패한 내용 캡처본과 함께 봉사활동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봉사활동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활기록부가 마감한 후에 이런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나이스 전송 탭을 눌러도 연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로 가지고 오면 다음 학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갖고 오시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바는 되도록이면 생활기록부 마감 전에, 보통은 생활기록부가 2월 말에 마감이 되는데, 자, 한 2월 중순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개인적으로 계획해서 2월 중순 정도까지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1365 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어떻게 봉사활동 실적을 연계하는지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함께 또 방법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사실은 이번 2월 말에도 선생님 1365 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 전송이 안 돼요. 뭐 이런 문의도 왔고 뒤늦게 좀 이 전송 처리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학년도로 넘겨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 열심히 했으면 바로바로 나이스 연계 꼭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영상을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은 정말 좀 잠시 웃으며 가는 시간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시 웃으면서 봉사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 친구 세영이는 좀 칭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느 날 교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반년 동안 교내 구석구석에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라 다들 꺼리고 있을 때 세영이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저랑 재호가 같이 하겠습니다. 재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기 싫었거든요. 세영이는 자기가 다 할 테니 너는 따라만 오라며 재호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싫다는 재호를 끌어들여 세영이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년 뒤에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 교단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받을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옆에는 비뚱거리는 재호를 대신해서 세영이는 정말이라 죽어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학교는 점점 깨끗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드디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 세영이는 이번 조회 때 교장 선생님께서 상장을 받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점점 깨끗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조회 날 세영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운동장에 줄을 맞춰서 서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옆에서 선생님이 식을 진행하며 드디어 수상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간 학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온 바 다의 모범이 되었기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인가 세영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재호 오세요. 세영이는 이제 내 이름을 부를 차례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기대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세영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식을 진행하시던 선생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끝내 세영이를 부르지 않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재호에게만 상을 주셨고 지난 반년간 홀로 고군분투해온 세영이는 격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분한 마음을 억누르며 세영이는 선생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상을 안 주시나요? 그러자 오히려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듯 세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야, 너는 왜 이름을 부르는데 안 나오고 그래? 이재호, 오세영. 아까 호명했잖아. 이재호, 오세영. 그렇습니다. 세영이의 성은 오씨였던 겁니다. 오세영. 여러분 좀 재밌게 웃어봤나요? 자, 여기 앞에서 등장했던 이 영상 속에 등장했던 세용이 참 상을 받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나름 봉사를 했는데요. 상을 결정적으로 못 받았네요. 야, 참 허탈하겠죠? 여러분들 봉사가 어떤 의미일까? 상 받기 위해 하는 것, 봉사가 왠지 그것이 봉사의 목적이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또 다른 영상을 선생님이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봉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재밌는 부분들이 부분 나올 거긴 한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감도 하고 봉사에 대한 생각도 나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하나요? 자원봉사의 필요성. 자, 그럼 자원봉사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을 알아볼까? 자원봉사 인터뷰. 자원봉사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봉사 시간만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는데 뭐 없어? 자원봉사? 경험 삼아 한번 해볼만 하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잠시나마 너희들이 했던 자원봉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볼까? 자원봉사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근처리의 연탄 배달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지연이의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산과 강이 깨끗해졌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복민이의 농어촌 봉사활동을 통해 일손 부족했던 농민들이 웃음을 되찾았어요. 우리의 봉사활동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졌어. 친구야. 우리 멋진 놈들이야.
자원봉사 확인서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는가가 훨씬 중요하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한 활동이어야 비로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가? 그럼요, 선생님.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 인터뷰! 자원봉사의 또 다른 발견! 벽화 그리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한 그림 하더라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선생님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 내가 마술에 소질이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나랑 어울리는 재능 같아. 성희 덕분에 난 음악적 재능을 깨우쳤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성과 리더십도 키울 수도 있죠. 자원봉사는 정말 보람차고 재미있다고요. 난 너만 있으면 사회성 다 필요 없어. 우와. 석이야. 근철이 쟤왜 저러니? 그래도 귀여운 구석이 있잖아. 그래 성이야. 자, 원, 봉, 사. 마음가짐도 바르게, 옷차림도 단정하고 편안하게. 자원봉사 활동 시 보통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참여하면 돼요. 하지만 짧은 옷이나 슬리퍼, 장소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아우, 내 옷 어떡해. 얘, 네가 신데렐라니? 그러게 편한 복장으로 입고 왔어야지. 너는 슬리퍼에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게 뭐니?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자원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영상을 잘 봤나요? 이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꿀팁도 좀 받았죠. 우리 글벗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정말 봉사에 대한 생각도 바르고 그 마음가짐, 태도도 바른 그런 학생들로 자라고 성장하기를 선생님이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더 볼 건데요. 나에게 봉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글벗중학교 학생들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두 분의 유명인이 있으신데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봉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요? 저 윤일상에게 자원봉사란 영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곡 작업을 해왔고 또 그렇게 대중의 사랑과 성공을 누려왔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맘때쯤 갖게 된 우리 쌍둥이를 보면서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은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에도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자원봉사 노래인 행복합니다도 그렇게 얻은 영감으로 만들게 된 그런 곡인데요. 앞으로도 자원봉사라는 아름다운 이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울리고 더 따뜻한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요? 저 이나래에게 자원봉사란 전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아나운서라는 직업. 사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각양각색의 세상사를 접하지만요. 특히나 자원봉사자분들의 따뜻한 스토리를 전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돕고 또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소식보다도 자원봉사를 세상에 전달하고 싶다,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께 응원과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자, 나에게 봉사는 어떤 의미일까? 앞에서 나온 두 분께서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일을부터 이제 봉사로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글벗중학교 학생들도 봉사가 너무 먼 이야기, 누군가 좀 뭔가 훌륭하고 봉사한 사람이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봉사, 나눔,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보는 우리 글벗중학교 학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4학년도 봉사활동 소양교육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은 담임선생님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혹시 학습지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학습지를 잘 완성해서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